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05번 어플리케이션의 MDI 부분의 메뉴 부분 처리하다 말았죠. 이 부분 이전 동영상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데이터셋 개념으로 메뉴바 컴포넌트는 구성을 했고요. 이제 메뉴를 눌렀을 때 이전에 우리가 작업해놨던 화면들이 MDI 공간에 나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메뉴를 누른다. 자, 이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메뉴바의 이벤트 부분에 보시면 온 메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뒤쪽 빈 부분을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기본 이벤트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띄워야 될 화면의 정보는 왼쪽에 나와 있는 GDS 언더바 메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값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꺼낼 수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조건이라든가 값을 얻어내기가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OBJ와 이벤트 오브젝트. 자, 이벤트가 발생한 부가적인 정보. 자, 이벤트 오브젝트 안에서 찾는다라 그랬죠. 이하고 점을 찍어 보시면 ID라고 하는 이벤트 오브젝트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ID 값 지정을 해놨던 메뉴의 ID 값을 지정해놨던 1, 2, 3, 4, 5, 6, 7 중에 한 값이 이.id로 참조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데이터셋 안에 값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언트. 필요한 화면 정보와 텍스트 이름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로 담을 수 있도록 베리언트 형태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SURL. 자, 데이터는 GDS 언더바 메뉴가 갖고 있죠. GDS 언더바 MENU. 점. 값을 꺼내는 메소드를 쓰셔야 되는데 2차원 형태의 데이터 이집합에서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를 내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룩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실 그런 메소드니까 용법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룩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가 비교하고자 하는 컬럼을 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값을 e.id, id 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 컬럼을 써주면 됩니다. MENU 언더바 id 컬럼과 두 번째 인자를 비교를 합니다. e.id.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치가 나오면 실제로 꺼내고 싶은 컬럼을 세 번째 인자의 스트링 포맷으로 씁니다. 자, 메뉴 URL.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뉴 언더바 id나 메뉴 언더바 URL은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컬럼하고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자, 필요한 정보를 또 하나 얻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메뉴의 타이틀, 화면에 MDI 공간에 뜨는 화면의 타이틀 바에 텍스트 값을 좀 찍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S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줄을 좀 맞춰볼까요? 룩업을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하고 두 번째 인자는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인자만 메뉴 NM 값을 얻겠습니다. 텍스트 값을 얻어내겠다. 자, 그럼 화면에 URL 정보가 나왔고요. 화면을 띄우는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총 7개의 메뉴 중에 3개는 화면 정보가 있고 3개는 화면 정보가 없죠. 그래서 화면 정보가 없는 메뉴가 선택이 됐을 때는 이 로직을 진행하지 않도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SURL이라고 하는 속성에 점 length. length가 가볍게 1보다 작으면 X 플랫폼의 화면은 아무리 파일 이름이 짧아도 파일명 1개, 점 1개, 확장자 XFDL 4개, 6개는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 없다. 1보다 작으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리턴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화면 띄우는 로직을 타지 마라. 자, if 블록을 벗어난 레코드는 화면이 이제 떠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 띄우는 작업을 여기다 작성을 할 건데요. 화면 띄우는 기능을 따로 갖겠다. 그래서 이 이벤트 펑션에 말고 그 아래쪽에 펑션을 하나 더 만들고 화면 띄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하나 만드시고요. 펑션 이름은 gfn 언더바 오픈으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fn이 아니고 g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기록하겠지만 프로젝트의 완전 공통 영역, 글로벌 영역에 이 펑션을 위치를 시킬 겁니다. 여기서 만들고 그쪽으로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돼서 들어오는 자는 위쪽에 얻은 값을 두 개를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surl과 그 다음에 stitle. 그리고 화면들이 떠야 되니까 객체 값도 좀 얻어와 보겠습니다. sid 2.id를 비원수로 담고 이 비원수의 값을 객체 이름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펑션은 if 블록을 벗어났을 때 또 이렇게 호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이 들어있는 세 개의 레코드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띄우는 펑션이 호출이 된다. 자, 그 아래쪽에 화면 띄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어디에 띄워야 되냐면요. 자, MDI ADL 보겠습니다. MDI ADL 안에 메인 프레임 안에 V 프레임 셋 안에 H 프레임 셋 제로 안에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이 자유 공간에 화면을 띄워내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메인 프레임 셋, V 프레임 셋, H 프레임 셋, 프레임 셋 제로는 전부 다 객체입니다. 정확하게 최상위 글로벌 펑션에서 프레임 셋 제로에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이 긴 경로를 쭉 써주셔야 되는데 매번 경로를 호출하게 되면 코딩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 깊은 경로를 변수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언트 자, 짧게 쓰겠습니다. 프레임 셋. 자,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을 변수로 담겠습니다. 자, 메인 프레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긴 한데요. application. 이 객체는 글로벌 객체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X 플랫폼 엔진의 메인 프레임 안에 메인 프레임은 이제 그 화면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안에 대문자 V. 아쉽게도 여기서 제시어가 좀 안 나옵니다. 툴에서 현재. 그래서 대소문자에 유의를 하시고 왼쪽에 프레임 셋들 이름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V 프레임 셋 제로. 대소문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점 H 프레임 셋 제로. 자, 이 안에 있는 프레임 셋 제로. 자, 여기다 화면을 띄워야 되죠. 매번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너무 기니까 일단 좀 짧게 쓰기 위해서 담아놨고요. 자, 여기에 MDI 공간에 화면을 꺼내놔야 됩니다. 근데 MDI 공간에 화면이 한 개 뜰 수도 있고 두 개 뜰 수도 있고 화면을 많이 쓰시는 사용자는 뭐 15개를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객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동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객체가 차일드 프레임이었었죠. 그 객체도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OCF 차일드 프레임을 담겠다. 자, 동적으로 생성하는 기법을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씁니다. new.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객체를 뒤에 쓴다. 차일드 프레임이다. X 플랫폼에서 뭔가 동적으로 생성을 하실 때는 new 객체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버튼이다. 그럼 new 버튼, 뭐 new 캘린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차일드 프레임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자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가 만드는 객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객체의 id가 들어갑니다. 우리 id 값을 쓰기 위해서 sid 값 가지고 왔으니까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4개의 인자는 화면의 좌표 값입니다. MDI 공간에 좌측 상단 꼭대기를 0,0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대각선 끝에 있는 꼭지 그 사각형 마지막 점을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와 네 번째 인자로 기록을 합니다. 0,0 위치부터 800, 600 픽셀 사이 그 위치에
차일드 프레임, 화면을 띄우는 기능을 동적으로 생성을 하겠다. 자, 그 얘기고요. 차일드 프레임에 화면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OCF 화면을 연결하는 속성 이름이 이전에 배웠었죠. 폼 URL이다. FORM URL. 여기에 SURL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연결하는 보여주는 차일드 프레임에 화면을 연결을 했고요. 화면의 타이틀에 텍스트 값도 쓰기 위해서 세 번째 인자를 받았죠. 그 값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OCF 이 차일드 프레임에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TITLE TEXT. 자, 속성이니까 다 소문자죠. S 타이틀 값을 써줍니다. 할당받은 S 타이틀을 할당을 한다. 자, 그러면 동적으로 자, 프레임이 생성이 됐고 화면 걸렸고요. 이제 MDI 공간에 얘를 꺼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위치가 OFS죠. 프레임 셋. 이 깊은 곳에 꺼내 놓을 때 쓰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 child. 자, 소문자로 시작하고 합성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죠. add child는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MDI 공간에 떠다니는 객체의 ID 값입니다. ID 값, SID 값을 가지고 왔죠. 할당을 한번 해보고요. 콤마 두 번째 실제 객체를 두 번째 이제 기록을 합니다. O, CF. 그리고 마지막으로 O, CF 객체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야 사용자 눈에 보이더라. 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띄우는 작업까지 완료가 됐고요.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 전체에 구동을 하시고 화면이 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지 않으신다라 그러면 오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의 파일명이라든가 V프레임셋, H프레임셋, 프레임셋 제로 이 소스 부분에 오타가 났기 때문에 아마 안 뜰 겁니다. 화면이 안 뜨신 분들은 그런 오타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의 MDI의 풀다운 메뉴에서 화면 띄우는 내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동영상에서 자, 왼쪽 그리드에 트리를 만들고 이 트리에서도 화면을 띄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